핫한 관중시대 흥행 이유와 전망에 대해서 저희가 자유롭게 토론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먼저 좌장에는 전용백 이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용백입니다. 네, 그리고 함께 해주실 패널분들 소개해드리겠는데요. 역시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릴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G 트윈스 마케팅팀 고동현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전 NC 다이노스 윤석준님, 수원시정연구원 조용준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SBS 스포츠 취재부 이성훈 기자님, 경향신문 플랫의 김정화 기자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6분과 함께 자유롭게 주제 토론할 텐데요. 그럼 마이크를 우리 전용백 이사님께 넘기고 여러분 함께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국대학교 전용백입니다. 마지막 토론은 좀 플렉시블합니다. 20분에서 2시간 잡혀 있었습니다. 앞에 시간이 길어지면은 짧게 끝내고 앞에가 빨리 끝나면은 또 제가 시간에 강박관념이 있기 때문에 경품 추첨은 5시 59분 18초부터 들어갑니다. 그래서 2시간 준비를 했지만은 농담이 아니고 지금부터 37분 안에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어떻게 준비를 해왔던 간에 각각께서는 3분 안에 압축해서 발표를 부탁드립니다. 안 그러면 제가 경기를 일으킵니다. 저는 제가 주재하는 모든 회의는 땡땡에서 시작해서 땡땡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합니다. 앞에 대통령이 앉아있어도 시간에 대해서는 제가 엄격하기 때문에 좀 오늘 패널들 부탁드리고 바로 제 왼쪽에 있는 LG 마케팅 팀의 고동현 팀장님부터 바로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LG 트윈스 마케팅팀 고동현 팀장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몇 달 전까지는 저희가 가장 최근 우승팀 마케팅 팀장입니다라고 자랑을 했었는데, 예, 조금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이제 그 말을 못하겠고요. 글쎄요, 뭐 일단 먼저 좀 말씀드리면 올해 정말 현장에서 본 저의 입장에서는 정말 대단한 열기였습니다. 특히 잠실구장은 모든 경기가 이제 꽉꽉 찰 정도로 여러분의 사랑이 넘쳐났던 공간이었는데, 특히 뭐 아시겠지만 저희 구단 같은 경우는 또 KBO 역사를 썼죠. 139만 7천 명의 관중이 오시면서 이게 평균 19,100여 명이신데 이 숫자가 정말 대단한 겁니다. 저희가 23,750석인데 매 경기가 19,140여 분 이상이 그 정도가 평균으로 들어오셨다는 거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참 믿을 수 없는 숫자여서 저희도 상당히 놀라운 한 해였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과연 이게 왜 이렇게까지 많이 오셨을까라는 게 저희도 사실은 지금 이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뭐 저희 베이징 올림픽 우승이라든가 WBC 좋은 성적이 났을 때라든가 뭐 그런 딱 찝을 수 있을 만한 동의는 없었던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정황과 상황상 그런 것들이 시너지가 좀 나면서 많은 분들이 야구장을 찾아주셨던 것 같고요. 좀 저렴하게 재밌게 노시고 놀고 즐기고 먹고 그런 문화에 많이 좀 가성비 좋은 그런 문화로서 많이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KBO 10대 구단을 대표해서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많이 와주시고 방문해주신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저는 시간 관계가 있으니 바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NC 다이노스에 있었던 윤석준입니다. 저는 원래 이제 제일 많이 했던 건 창단 때부터 해서 이제 야구장을 짓는 업무, 짓고 관리하고 하는 엔파악을 하는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을 했고 마지막에 한 2, 3년은 마케팅 팀에 또 있었어요. 그래서 팬들을 가까이 보면서 느꼈던 건데 원래 발표 자료가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네. 제가 생각했던 거는 현장에서는 이미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느끼고 있었어요. 한 22년경부터 관객층의 변화가 있었다. 원래 NC는 서울이나 다른 전통적인 인기 구단에 비하면은 상대적으로 젊은 층, 여성층, 가족 팬들이 많았지만 한 22년도부터는 특히 10대, 20대, 30대 한 초중반의 여성 팬들이 급증한 거를 이미 느끼고 있었어요. 조사를 따로 안 해도 절반 정도 됐고 그게 올해 들어서 이제 통계치로 나타나고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 이제 현장에 계신 분들 아니면 이제 오랫동안 야구에 계신 분들하고 얘기해보면 저도 이제 KBO 총재 어드바이저도 하고 있어서 회의를 가보시면 걱정을 많이 하세요.
경기력의 문제, 뭐 아직 우리는 그 정도가 안 돼. 이 잠깐의 호황을 계속 끌고 가야 돼라는 위기감 이런 걸 계속 느끼세요. 근데 저는 좀 긍정적인 쪽으로 생각하면 이미 시대가 변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발표 자료에선 제가 볼 게임, 야구는 기본적으로 스포츠보다 게임, 즐기고 노는 것, 플레이볼이라고 선언을 해야 경기가 시작되는 그 야구의 특성. 즉 레너드 코헨이 야구가 무엇인가 해서 즐거움을 파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그게 우리 민족성하고 굉장히 잘 맞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있었던 많은 그 사회적인 진단에서 나왔듯이 우리는 어느 곳에서든 놉니다. 야구장이란 놀이터를 찾았던 거죠. 그래서 요거 이제 매출 구성을 제가 이제 비선을 통해서 좀 입수한 건데 아직도 그 모기업 지원과 그 티켓 매출이 가장 주종입니다. 근데 결국은 다른 건 안 늘어나니까 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을 결국 늘리려면 팬들이 원하는 걸 찾아야 되는데 이제서야 어렴풋이나마 팬들이 원하는 니즈를 찾았다는 거죠. 넘겨주십시오. 쭉쭉쭉 넘겨주시면 됩니다. 예. 계속 넘겨주시고,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성적에 무관하게 응원한다가 많아졌어요. 다음. 예. 이런, 어디서든 노는, 우리, 위즈봉도 등장을 하고요. 넘기고, 또 넘겨주세요. 예. 이런 것들, 깃발들 나오고, 해학과 흥의 민족입니다. 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 여기 최성훈 기자의 허락받고 쓴 이미지고요. 이 팬들이 이렇게 아이돌들한테 보내는 것처럼 커피차를 계속 보내왔습니다. 몇 년 동안. 이게 바뀐 겁니다. 바뀐 걸 그 위에 분들은 잘 모르세요. 근데 현장에서는 다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로 가주시면 예, 무엇을 팔 것인가? 과연 승리뿐인가? 우리는 실제로 팬들은 참여와 소통을 원했던 거예요. 저희가 창단 후부터 쭉 할 때까지 변한 걸 느꼈고요. 다음. 예, 야구장은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그냥 공놀이잖아 라고 H2에 나오는 대사를 인용했습니다. 그렇게 접근을 하고 마케팅을 하는 게 어떤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원래 일단 10분이었는데 제가 2분 59초 이야기하는 순간 이제 호흡을 안 하십니다. 지금 스피드업 하시는 정도가 호흡을 안 하시니까 호흡 정도를 하시고 네. 네. 그다음 조영주 수원시정 연구 조영주 박사께서 네, 오늘 이 자리에 조명 상태가 나쁜 것도 아닌데 저하고 우리 윤 부장님을 가운데 앉힌 건 좀 더 이제 밝게 하기 위한 그런 주최 측의 어떤 좋은 의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뭐 올해 1000만은 대단한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어렸을 때 갔던 야구장, 저기는 오비 모자를 쓰고 오신 저분 정도의 저런 유니폼을 입고 있었던 사람들의 야구장은 개저씨들의 놀이터였어요. 그러니까 술병 나대굴고 방화하고 막 그러면 가족이나 이렇게 소중한 사람과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아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은 확 바뀌었다는 거죠. 그럼 왜 바뀌었냐? 그럼 통계치를 보면은 이번에 20, 30대 여성, MZ 여성들의 매출이 늘었다라는 거죠. 그게 통계치로 확인이 됐고, 그럼 왜 그들은 야구장을 찾았냐라는 거에 대한 얘기를 좀 시계를 풀고 1분 30초 내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MZ 세대들은 태어나 보니까 30평대 아파트와 아빠가 소나타를 타고 있었어요. 저희 태어날 때는 그런 옛날 얘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 0에서부터 100의 성취 과정이라고 본다면 MZ는 50 이상을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러면 50 이상에서 0에서 20 올라가는 건 속도가 빨라요. 20에서 30은 조금 느려요. 그러다가 한계치감 이렇게 하면서 50에서부터 100까지 올라가는 거에 대한 굉장한 어려움이 있는 것이 MZ세대들의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후기 산업사회와 또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일자리가 없어지고 내가 내 마음에 드는 직장을 얻어야 100이 다 되고 순차적으로 가는 건데 그 100까지 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경쟁이 심해.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공정이라는 화두를 갖고 가는 거죠. 공정 속에서 그럼 또 남녀가 갈라져 이렇게. 그죠? 남자들은 MZ 남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야 여자도 군대 안 갔다 오잖아. 근데 갈라치기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공정이
굉장히 섬세해지면서 성별 젠더 이슈로 가는 거죠. 근데 그걸 이용하는 정치인들도 있고요.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지만 있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 젠더 이슈를 이제 빼고 그런 식으로 자기 공정 이슈가 간다. 그 다음번에 내가 더 소중해졌어요. 인생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데 옛날 계절시들의 놀이터일 때는 우리 팀이 이기는 게 목적이었어요. 우리가 목적이에요. 우리가. 근데 지금은 내가 즐거워야 돼. 그죠? 내가 즐겁고 뭐 저렴한 비용 말씀도 하셨지만 그 효용이 그 시간과 그 비용을 투자했을 때 내 효용의 극대화가 되는 게 어디냐. 그러니까 옛날 계절시들은 우리 팀이 안 하면, 내가 응원하는 팀이 안 하면 야구장을 안 갔어요. 근데 지금은 내가 즐기려고 나이트클럽 뭐 DJ 바뀌어도 나는 가서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거는 나의 효용 극대화라는 MZ세대들의 특성이 반영된 거다라는 거고, 조금 아쉬운 거는 그러면 MZ 남자들이 좀 더 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엉아가 기다릴 테니까 야구장으로 와라 남자들아.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SBS 이성훈입니다. 항상 1년에 자랑스러운 기사를 한 개씩만 쓰자는 목표를 갖고 있는데, 올해는 약간 이 기사가 저한테 자랑스러운 기사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 끌려 나왔고요. 6월 초에 한국에서 야구는 아재들의 컨텐츠가 아니네라는 기사를 썼습니다. 그 뒤로 지금 화두가 된 야구의 젊은 관객들, 여성 관객들이 늘어나는 현상이 이제 올해 화두가 된 것 같고, QR 띄워놨는데 죄송하지만 저게 멤버십 가입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보시고 기사를 요약하면 저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재들의 컨텐츠인 메이저리그 NPB와 달리 KB리그는 20대 그리고 여성이 주류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해가 갈수록 점점 관객들이 젊어지고 여성의 비중이 커진다. 그리고 매우 놀랍게도 기아의 관중 성비는 2대1이다. 뭐 세계 프로야구에서 저런 구단은 없을 텐데, 저 기사를 보시고 기아 때문에 좀 다른 구단들은 큰 변화가 없는데 기아 때문에 좀 이런 전체적인 동기가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냐라는 질문을 주신 분들이 계셔서 그게 아니다라는 말씀이 다음 표고요. 이건 티켓링크에서 티켓 판매를 대행하고 있는 6개 구단의 20대 관객 비율입니다. 모든 구단들이 작년 대비, 파란색 대비 올해 20대 관객의 비중이 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약간 놀랬던 건 앞에 여기서 LG 트윈스의 데이터였는데요. 약간 LG는 이제 여기 저희 앉아있는 여기서부터 5명의 세대에게는 약간 우리 세대의 팀이 아닌가라는 약간 착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90년대 중반에 이 한국 사회의 어떤 이 민주화, 그리고 소위 말하는 X세대의 대표적인 구단으로 인식이 되면서 왠지 LG 트윈스는 우리 세대의 남성 팬들이 많을 것 같다라는 어떤 우리만의 착각 혹은 희망이 있었는데 전혀 아니더라. LG 트윈스는 다른 어떤 팀들보다도 20대 관객이 많았다 보이고요. 다음 장 보시면 티켓 구매자 성비도 모든 구단이 여성이 늘어났습니다. 물론 기아가 가장 높긴 하지만 여성이 늘어났고, 이제 왜 저런 현상이 벌어졌을까는 이유를 정확하게 추정하는 건 제 깜냥이 아닌데, 뭐 저도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한 이 한국 야구의 여성 관객을 연구한 책이 곧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그 책에서 분석한 7가지 요인: 선수, 야구장, 최강야구, 스니저, 응원문화, 굿즈, 가성비, 뭐 체감상 모두 동의하고, 개인적으로 추정하는 한 가지 이유는 한국 현대사, 특히 21세기 들어와서 이 여성들이 허물고 있는 이 스포츠에 대한 문화적 장벽이 허물어지고 있는 현상의 연장선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성들의 스포츠 참여가 늘어나고 있는 건 뭐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는 현상이고, 뭐 예를 들어서 여성 풋살, 축구 인구가 확 늘어나고 있다는 뭐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냥 혼자 생각한 게 어린이 회원의 성비는 어떨까? 어린이 회원의 가입은 야구에 대한 어린이의 선호도, 그리고 그 어린이에게 야구를 장려하고 싶은 부모의 선호도가 같이 결합된 지표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어린이 회원에서도 여자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다면 야구를 좋아하는 여자아이 그리고 딸이 야구를 좋아하는 걸 장려하고 싶은 부모가 늘어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서 찾아봤더니 실제로 그런 것 같더라. LG 트윈스 어린이 회원의 성비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갈수록 이 여자아이들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더라. 올해는 전체 어린이 회원 약 6,000명 중에 33%가 여자 어린이들. 사실 뭐 어린이 회원 1세대인 제 어릴 때 생각하면 상상하기 어려운 현상이고, 여성들은 스포츠와 어울리지 않아 라고 하는 기존의 어떤 사회적 장벽이 무너지는 현상과 맞물려 있는 게 아닌가라는 주장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 얘기를 많이 하는 것보다 옆에 계신 김정화 기자님의 이야기를 꼭 듣고 싶어서 제가 모시자고 건의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의 젊은 관객과 여성 관객이 많은 이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까라는 것에서 다음 페이지를 보여주시면, 요거 말고 그 다음에 프로야구 열풍 예상대로 20대 여성이 이끌었다. 여성 관중들의 호응이 한몫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포츠조선 기사인데요. 위에 날짜를 보시면 2012년 기사입니다. 12년 전에도 똑같은 현상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이 현상은 지속되지 않았고, 이 기사에 50%로 나와 있는 20대 점유율은 2019년에 21%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20대 관객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거죠.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추정하는 건 역시 잭감량이 아니지만, 그때 왜 그랬는지, 그걸 막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 모두가 고민하고 앞에 계신 KBO 사무총장께서도 고민하시리라 믿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화라고 하고요. 경향신문에서 기사를 쓰고 있고, 약간 다 너 뭔데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제일 여기서 아마 민간인일 것 같은데요. 스포츠부 출입해본 적도 없고, 사실 전 야구 보기 시작한 것도 작년부터여서 진짜 그냥 완전히 어린이 수준인데요. 작년부터 야구를 처음 보기 시작하면서 느꼈던 걸 제가 올해 이제 얼빠 아니고 약빠인데요 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몇 개 썼어요. 그래서 아마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뭐 저만 해도 앞에서 말씀하신 것의 여러 요인에 다 동의를 하고, 제 기억을 좀 떠올려 보자면, 전 창원 사람인데 어렸을 때 막 그냥 항상 뭐 마산구장 이런 얘기하면서 그냥 너무 난폭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는 이게 뭔가 내가 볼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고, 이건 그냥 아저씨들의 어떤 뭐 문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그게 말씀하신 대로 점점 더 문화가 바뀌면서 더 이제 다양해진 거죠, 관중들이. 그래서 이제 저희가 즐기기에도 좀 용이해졌던 것 같고, 또 많은 팬들이 아마 느끼시는 것처럼 여성 팬들이 늘어난 것보다 중요한 거는 이 팬들을 어떻게 안고 가야 하나일 것 같은데, 사실 여전히 여성 팬들을 뭐 주변인으로 취급하는 시선들이 좀 많고, 그리고 여성 전문가도 아직 야구계에 전혀 없잖아요. 아까 보니까 이제 여자 야구 선수 박주호 선수도 오셨던데, 그러니까 그런 풀이 아직까지 너무 적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여성 팬들이 늘어난 게 진짜 야구라는 스포츠 자체를 좋아해서이니까, 이걸 그냥 누구 선수들 그냥 보러 온다는 생각 말고 이 스포츠 자체를 즐긴다는 거를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좀 이해를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올해도 경기 중에 뭐 약간 성차별적 중계 캐스터 발언이었다든지 여러 논란들이 좀 많았었는데, 그런 아직까지도 그냥 이렇게 왔다가 금방 떠나갈 팬이라고 또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다고 저는 느꼈어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 좀 유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모시기 힘든 분들을 모셔서 제가 너무 시간에 압박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거 뭐 호흡도 안 하시고 전부 발표를 왜냐 모시기가 좀 쉽지 않은데, 다시 한번 일단 짧지만은 귀한 시간을 내서 나와주신 5분에게 좀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9분 32초 남았기 때문에 바로 그냥 그 디스커션으로 넘어가는데,
김정아 기자께서 또 하신 말씀이 좀 정확한 게 제가 원래 9월달인가 10월달에 그 선호하는 신문사는 아니지만 조선일보 경제면 전면 한 면을 인터뷰한 적이 있었는데 그 여성 팬들을 제가 2012년 데이터 보고 조금 일시적인 현상일 거라고 또 주변인 취급에다가 온라인에 좌표가 찍혀가지고 1000몇 개의 댓글과 이게 그 제 메일이 마비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다행히 조선일보는 좋아하더라고요. 오랜만에 자기 기사가 경제면 기사 탑 뉴스였다고 굉장히 당황스럽긴 했는데 아 내가 지금 지금 저만 하더라도 좀 상황을 놓치고 있구나 이런 생각 짧게 했었고요. 아 이제 또 왜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나 저는 야구 관계자라고 생각하는데 김성근, 김홍윤 감독님을 제외하고 지금 허구현 총재를 제외하고는 여기에 이제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이 바닥에 지금 현역으로 남아있는 게 우리 한명재 캐스터. 제가 90년대부터 미국 유학 시절부터 계속 구단 컨설팅에 관여했으니까 그 역사를 다 안다고 제가 생각했던 이 착각이 시대를 좀 오판하게 만드는 저도 수많은 선배들 다 떠나갔고 어르신들 다 떠나가고 제가 제일 고참으로 남아있는데 제가 그런 좀 착각을 했었지 않나 그런 반성도 하면서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경기장 가면은 야구를 유심히 보지 않는 MZ들에 대해서 살짝 제가 조금 평가를 달리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세대 차이가 아닌가 생각하고 시간은 얼마 안 남았지만 조금 뭐 거침없이 질문해줘도 가장 적절한 분들이 오늘 총재 특보도 나와 계시고 총재 어드바이저도 나와 계십니다. 그래서 그나마 또 사무총장도 나와 계시고 적절하게 대답하실 분들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뭐 코멘트도 좋습니다. 코멘트 한국 야구 이거 이런 거 좀 고쳐야 된다. 코멘트도 좋고 질문도 좋습니다. 예, 재문선도. 아니요, 저는 그냥 팬 입장에서 아까 마케팅 얘기도 하시고 노래 얘기도 하셨는데 저는 좀 아쉬운 게 제가 저번 10월에 박세인 정도랑 가서 드라마 투어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딱 이제 직접 들어가서 드라마 밟아보니까 이게 진짜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감동적이었는데 아까 그 맨 처음 공연하실 때도 그 드라마 투어 얘기하시고 했는데 왜 한국에는 프로야구 이런 게 없을까라는 걸 봤거든요. 혹시 그거에 대해서 좀 추진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있는지 아니면은 못한다면은 왜 못하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예, 일단 NC 다이노스는 오랫동안 하고 있었습니다. 예, 실제 그 유료로 하고 있어요. 5,000원씩으로 싸지만 하면은 그 주로 주말에 경기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있을 땐 좀 빨리 해서 그 선수들 라커룸, 훈련시설, 더가웃, 위에 기자실 다 가볼 수 없는 곳들 가서 하고 같이 그라운드까지 이렇게. 물론 뭐 잔디는 저희가 좀 제한을 합니다. 그럼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하고 있고요. 제가 아는 거로는 그렇습니다. 다른 구단의 상황은 한번 저 LG 쪽에. 예, 저희도 진행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는 이제 연간 회원들 대상으로만 이제 신청을 받아 추첨을 해서 1년에 한 10여 회 정도 이제 말씀하신 대로 주말 위주로 해서 오전 시간에 저희가 진행을 하는데 이제 창원 NC파크에 비해서 잠실야구장은 사실은 82년부터 만든 야구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되게 볼거리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라커라든가 기자실, 그리고 저희는 잔디 밟게 해드립니다. 그래서 외야에서 잔디 밟으시면서 사진도 찍으시고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뭐 나중에 이제 신축 본구장으로도 이동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외처럼 조금 비싼 돈을 받더라도 좀 제대로 투어 프로그램을 좀 해보고 싶은 그런 욕심은 당연히 있습니다만 현재 이제 잠실 같은 경우는 좀 시설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못하고 있지만 어쨌든 하고 있다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질문 아니어도 됩니다. 자기 생각을 끝내십시오. 저쪽 그 뒤에 체크 예. 저는 그냥 제 분들 말씀하시는 걸 듣고 제가 생각나는 것들을 얘기해보고 흥행 이유와 특히 그 20대에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일단 제가 작년에 대학교를 한번 처음 들어갔고 올해 다시 대학교를 들어갔어요. 근데 확실한 거는 코로나의 영향이 좀 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MBTI 듯이 야구팀 어디 좋아하세요가 기본 후보조사 질문으로 나오고 이제 그 야구라는 스포츠가 우리나라에서 독보적인 1등인 자리로 이제는 정착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막 승부조작이나 그런 정말 흑역사적인 사건들이 야구계를 촉발시키지 않는 이상 야구의 전망이 저는 밝다고, 왜냐면 최근 유입되는 사람들이 이 코어층에 덧붙여졌기 때문에 저는 이게 망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은데 그럼에도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건 그 전에 야구가 어떻게 침체기를 겪었고 어떤 암울한 역사들이 있었는지 그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만 주의한다면 KBO 리그는 실력은 이제 다른 문제긴 한데 흥행면에서는 저는 뒤처질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SSG가 김강민을 팔아도 SSG 팬들은 계속 보러 올 거고요. 키움이 저도 키움 팬이긴 한데 이상우를 트레이드를 하고 선수들을 내보내서라도 키움 팬들은 못 합니다. 왜냐면 그렇게 문화가 형성이 됐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쌤이 특강인데 와닿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늘어났으니까 단디해라 이렇게 좀 정리하고, 키움 팬이라고. 옛날 키움 팬들 아재 시절 같으면 불질러야 되는데 요즘은 이제 떠나가도 많이 평온하다는 분명히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분 옆에. 네. 잠깐 소개해 주셨지만 여성 팬들 제 쓴 사람이 올해 고르시면 알았는데 저는 반대로 이 야구 열기가 내일도 바로 꺼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타입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게 궁금해요. 천만 관객 동인에 있어서 쇼폼과 기존 팬의 영업 활동의 힘이 얼마나 크냐고 보시는지 궁금해요. 조금 더 코멘트를 드리면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게 어떻게 야구장을 그렇게 있어요? 라고 여쭤보면 야구가 유행이라서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되게 많이 있어요. 왜 유행이었는지 생각하면 우리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쇼폼이라는 매체에 야구가 많이 등장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하이다이빙이 큰 것도 맛있을 수 있지만 흑백 요리사에 왔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쇼폼이 소비자 구매 여정에서 문재인 시거처럼 강세계 역할을 당해가면 이렇게 호기심이 늘어난 상태에서 기존 팬들이 야구장 데려가서 영업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리고 대한평가랑 동맹결정까지 이루어지고,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건 만약에 이 쇼폼의 야구 콘텐츠가 너무 익숙해져서 호기심이 안 생기면 그러면 기존 팬들이 어떻게 신규 팬들을 끌어모을 수 있을까, 야구장에 들어올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 주민과 의견이 궁금했습니다. 예, 정확한 지적이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자리 빌려서 티빙 측에서 참 많은 허용을 좀 해주셔서 여기에 좀 많이 임해주신 거 좀 감사드리고, 사실 여기도 관계자 계시지만 최강야구라는 예능 프로도 사실은 되게 한몫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야구라는 스포츠가 되게 그 진입장벽이 높은 스포츠였어요. 그동안은 그런 것들을 그 장벽을 상당히 낮춰준 게 어떻게 보면 최강야구의 힘도 어느 정도 되게 크게 작용을 했었고, 그리고 티빙에서도 그런 허용을 통해서 밈이라든가 쇼폼 같은 것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도 걱정하는 게 딱 그겁니다. 저희가 사실은 저도 스포츠 상당히 좋아했던 사람으로서 과거에 K리그가 흥망성쇠했던 것도 봐왔고, 농구도 그렇게 인기가 많았다가 빠지는 거 봐왔고 해서 저희가 아까 2012년자로도 좀 있었습니다만 지금 여성 팬들이 잠깐 있을 뿐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분들이 많이 오셨다가 나가신 계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계기가 되는 부분을 우리는 최소화시켜야 된다는 게 저희의 가장 큰 목적인 거고, 그 중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선수들의 경기력과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사생활들 이런 것들도 조금은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사실은 저희보다도 좀 불미스러운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자꾸 쌓여간다면 이런 것들도 이분들도 이제 실망을 하고 본인이 아이돌화해서 좋아했던 팬이 그 선수가 되게 막 이상한 사고를 치고 이러면서 떠나기 시작하는 것들이 진짜 물 밀듯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진짜 구단 현업 담당자들은 그런 것들이 되게 노심초사하는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매년 아까 이제 윤석준 전 팀장님은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또 이 현업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좀 많이 걱정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은 계속 주의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 걱정은 저희가 이제 구단들이 아무래도 여성 팬들이 많이 오시고 젊은 분들이 많이 오시다 보니까 이제 마케팅 방향이 그분들 위주로 가게 되고 있어요. 사실 저희 구단도 많이 준비하는 게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런 것들이 또 자칫 반대급부로서 이제 남성 팬들 혹은 또 계속 우리 응원해 주셨던 충성 팬들의 반감을 또 사기 시작하면 또 그분들이 또 이제 떠나기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구단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잘 균형 잘 잡아서 저희가 마케팅을 해야겠다는 숙제를 계속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잠깐 짧게 답변 하나 드리면 저는 이제 질문하신 거랑 다르게 좀 오래 갈 것 같아요. 2012년이랑 좀 다른 건 뭐냐면 그때 마트 가면 이렇게 찍어 먹는 맛배기 그 음식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2012년에는 그 회사들이 그걸 제대로 판매할 준비가 안 된 거였죠. 근데 그 사이에 저는 KBO에 많은 노력이 있었다고 보고 또 각 팀도 엄청난 노력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좀 아까 그 저도 이제 그 역으로 그 주 타겟층이 아닌 부분들의 이탈 그 계층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좀 뭐야 각 팀이 좀 선도적 팬들 가니까 쫓아가고 이러지 말고 먼저 선도적으로 가는 게 좀 더 팬들을 운집할 때 더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그 아까 경기력 말씀을 선수 경기력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국제 대회하고 국내 리그는 그 별개의 상품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보면은 국위 선양해갖고서 가서 뭐 WB 2008년 베이징으로 1등하고 막 이런 것들이랑 이제 별 상관이 없다는 게 통계치로도 증명이 돼요. 그러니까 국제대회는 국제대회고 여기는 국내 산업으로서 하나의 스포츠 유희로서 자리를 한 거죠. 그것도 저는 KBO 각 팀들이 좀 노력을 한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제대로 돈 가격을 받더라도 좋은 서비스를 좀 팬들에게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제가 전공 수업에서 들었던 발표에서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그 수업에서 발표에서는 야구가 타자가 한 바퀴 돌아서 홈에 오는 거를 옛날 고전 소설 같은 데서 영웅이 공주를 구하고 돌아온다 이렇게 신화가 형성이 된다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축구나 농구나 그런 거는 공격수, 수비수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팀의 승리에 기여를 하는 방식으로 선수들이 존재하는데 야구는 1번 타자부터 9번 타자까지 모두가 주인공이 될 수 있고 모두가 공격수와 수비수를 모두 가는 홀라운드 플레이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특정 선수들을 좋아하고 아이돌을 하고 그 사람들의 특정 선수의 팬이 되는 거는 오히려 이제 옛날처럼 야구는 팀이 승리하는 스포츠다, 팀 스포츠다라는 관점이 아닌 선수 한 명 한 명한테 나의 관점을 투영하고 이 사람과 내가 나와 그 사람은 같은 걸 봐도 다르게 보는 관점이 다르다라고 이제 교수님이 말씀을 하신 게 기억이 남아서 예를 들어서 바디캠, 선수들한테 가는 바디캠 같은 걸 통해서 그냥 야구 좀 실감나게 보고 싶다 이런 게 아니라 유격수한테 달면 난 유격수를 응원을 하고 그 선수의 관점에서 난 이 야구에 참여를 할 수 있고 그런 80년대부터 야구가 있었지만 정말 획기적인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야구를 즐길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교수님이 너무 야구 오리엔티드 돼 있는 것 같긴 한데 저희 대학의 운동부가 20개이기 때문에 럭비부터 모든 운동부가 다 있는데 핸드볼도 깊이 보면 야구 이상의 그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담당 교수님께서 너무 야구 오리엔티드 돼 있지 않을까. 다른 분 이제 팀마다 달라서
지켜볼 봐야 하는 거겠지만 NC의 경우는 현장 쪽 부서 말고 마케팅, 홍보, 뭐 그 외 인사, 재무, 회계 이런 쪽에서 비율을 보면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한 30%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법무 담당자도 여성분이요. 콘텐츠나 이런 파트 쪽으로는 좀 더 많은 것 같고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LG는 어떤지 한번. 저희는 그거보다 조금 낮은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 프런트라는 곳이 좀 한번 취업이 되시면 제보로 나가시는 경우가 많이 없어서 티오가 많이 안 나는 것도 있다 보니까 젊은 분 자체가 적은 게 사실이고요. 젊은 분들은 웬만하면 저희도 좀 여성을 뽑으려고 노력은 하는데 한 20%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쪽도. 예. 마지막으로 박주환 선수 할 얘기 있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자 야구팀 에이스입니다. 예. 방금 질문하신 분은 조금 무겁게 받아들인 게 이제 2012년에 주변부 맞는데 뭐 다 좀 부드럽게 이야기해서 그렇지 앉아 계신 분들하고 우리 야구계 남성 중심 문화는 여성 비율을 따지기 전에 굉장히 이 스포츠계는 보수적입니다. 지금 현재 인턴 뽑고 있는 모 회사 연락 와서 심플합니다. 내부 연락이 심플합니다. 보수적인 회사 문화 때문에 창의적인 사람이 필요하지 않다. 대표 이사 말에 빨리 자료를 만들어서 토달지 않고 성실하게 일할 사람이 필요하지 왜 구단이라는 곳은 한 명이 튀어야 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스포츠하는 조직들은 1번이 성실하고 그거였습니다. 계속 일을 쉽게 말하면 밤새워 할 수 있느냐. 예. 그런데 일단 프로구단들이 임창민 선수부터 오늘 김희집 선수까지 나왔지만 NC 출신 나왔지만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문화가 달랐던 것은 NC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도 조금 다른데 NC도 10년 넘어가니까 기존 구단 닮아갑니다. 닮아갑니다. 제가 이 10개 구단 지금까지 다 지켜보면 닮아가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런데 아무나 나오지도 못합니다. 예. 코칭 스텝 누가 나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게 제 내부 문화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부 문화를. 예. KBO 사무총장 좀 되니까 나오시지 쉽게 결제 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안 하고 싶지만은 사실은 굉장히 프로 세계는 진입장벽이나 폐쇄적이다. 일본 야구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예. 일본하고 제가 겪은 일본하고 똑같다. 한국하고 별 차이가 없다. 마지막으로 14초 남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여자야구 국가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박주아입니다. 일단 올 시즌 KBO 리그가 1000만 관객 앞서 계속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여성 팬의 증가는 이제 모두가 알고 있는 그리고 통계적으로도 나온 사실인데요. 2012년도에 이제 뭐 여성의 프로야구 시청이 늘어났다가 근데 그게 일시적인 현상이었다라고 나왔고 그리고 이제 올 시즌을 이어서 내년 시즌 뭐 앞으로도 이제 KBO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여자 야구가 함께 발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여성 팬이 늘어났는데 어떻게 하면 이 여성 팬들을 이제 유지할 수 있을까, 안고 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봤을 때 저는 이제 여자가 야구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이제 여자 야구를 할 수 있는, 또 배울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생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올 시즌 같은 경우에 이제 NC 다이노스가 작년부터 이제 창원 연고지인 창원시 여자야구단에 초청을 해서 뭐 코치님들이 한 번씩 코칭을 해주거나 그리고 또 11월 달에 롯데자이언츠에서 이제 사직 야구장에서 저희가 전국 여자야구 대회를 했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구단에서 한 번씩 뭔가 여자 선수들을 위한 게 조금씩 도입이 되고 있는데 이게 약간 한 번씩 그냥 일시적인 현상이지 이것도 뭔가 꾸준하게 지속되지 않고 그리고 이런 금전적인 그리고 또 금전적인 지원 또한 또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재 여자야구가 이제 사회인 팀이 49팀 정도가 있고 그리고 또 선수층은 한 1000명 정도 됐네요. 근데 이렇게 많은 사회인 선수들을 가지고 있고 또 이렇게 여성 팬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KBO나 또 구단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제도적인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더불어 여자야구 국가대표팀에 대해서 또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여자야구 국가대표 선수들이 지금 현재 주말만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의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면 일단 독립적인 연맹으로 존재가 되어 있고 그리고 시설이나 환경 이게 정해져 있는 구장이나 그리고 급여나 뭐 이런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전국체전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뭔가 문화체육부나 이렇게 높은 상관 기관에서 경제적인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좀 이러한 부분이 좀 개선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KBO나 또 다른 이제 야구 쪽에 관련하고 계시는 종사자분들께서 어떻게 하면 여자야구를 발전시킬 수 있는지 함께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민하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니, 영역이 KBO 영역이 아니어서 제가 알기로는 대한 소프트볼 앤 아마야구 협회에서 저변이 넓은 여자야구 공식적으로 들어와 있는 소프트볼을 가지고 굉장히 고민하는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KBO하고는 저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근데 저희 아시겠지만 범 LG는 LX 여자야구 계속 하고 있는 거 그건 저희가 구단이 계속 인벌브가 되고 있거든요. 이천 챔피언스 파크에서 계속 하고 있고 해서 저희 구단은 좀 많이 신경 쓰고 있는 거 인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시간 내주신 다시 보내게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